여기 예, 전남도청이 지금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청사는 그래도 보존하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쪽에 있는 별관이 5.18 민주 항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입니다. 저게 뭐 5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을 뭐 못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운동을 하는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저 건물도 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관심 가지고 서울에서 여러 번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태가 돌아가는 사태가 아마 보니까 좀 부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단체에 광주 쪽, 광주, 전남 광주 쪽 사람들하고 같이 각 지방에 있는 우리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회견을 일의 사정상 한 5분 정도 후에 정확히 시작하렵니다. 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 기자회견에 앞서서 약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네트워크를 갖는 문화유산 보존연대에서 지금 현재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초기에 관심이 되고 있는 전남도청의 이 별관을 철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각계 의견 여러 가지 단체, 사회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유산 차원에서 어떻게 이 보존도 하고 또 철거도 할 것인가, 이 양쪽 의견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수렴해서 최대한 광주 시민의 의견으로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유산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오늘 밝혀서 한번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전남도청 문제에 대한 문화유산연대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문화유산연대 상임 대표인 전남대학교 김병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광주 전남 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분이 계십니다. 공동대표는 총 4분인데 여기에 지금 3분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을 신일성 이상현 천디겸 4분입니다. 먼저 고영을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음 신일성 인천입니다. 그 다음 이상영 대표님, 천득겸 대표님은 오늘 서울 일정이 있어서 출장해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문화유산대 상임 고문이십니다. 먼저 전남대학교에 있는 손희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정현애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유산연대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서울 멀리서 오셨는데 먼저 강찬석 대표님, 다음에 김난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양재명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윤석환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원철이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서울에서 이렇게 급히 내려오셔서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가이신 신왕선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화유산연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 이 대표분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 도청 별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형으로 우리가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임 대표님이신 김병기 교수님이 이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저는 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소문은 조금 후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 시민에 드리는 호소 기자회견을 갖는 취지. 오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옛 전남도청이 그 일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도청 건물들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릇 문화유산이라 하면 매우 아름답거나 깨끗한 건축물 혹은 예술적 건축물만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천적으로는 우리의 생활과 흔적을 담은 모든 역사적 건축물과 그 부대 시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 전남도청이 매우 예술적이다거나 문화시설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기념적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 건립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적 기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사업의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옛 전남도청 기존 건축물이 문화전당의 건립에 방해 요소가 되어서도 안되며 문화전당이 역사적 건축물의 희생을 강요당해서도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그 판단을 맡기고자 합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을 고찰하시어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시면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기 상임 대표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문을 낭송했습니다. 진짜 문화전당이 도청 별관을 훼손하지도 않고 또 이 도청 건물이 전당을 훼손하지도 않는 그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도청 문제가 아주 어렵게 꼬이고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경과를 손희아 대표님께서 이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7일 아시아 문화전당 현상 설계 시행 공고를 냈습니다. 2005년 7월 19일 5.18 관련 네 단체가 정동태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 7월 26일 국제 현상 설계 지침을 수정 변경 공지했습니다. 2005년 12월 2일 응모작품 심사 및 당선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미건축가 우승규 선생님의 빛의 숲을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5.18 관련 네 단체에서는 도청 별관을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고 활용 계획안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추진단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후에 허위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청했습니다. 1차는 서울에서 2007년 8월 17일 하고 2차는 광주에서 8월 22일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을 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공대위가 도청 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문화재청에 옛 전남도청 일괄 문화재 재지정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설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도 역시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추진단에서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2월 17일 공대위와 추진단 박주선 의원이 별관 철거 합의에 전격 기자 대견을 하고 공대위가 철수하고 유가족 부상자에는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9년 2월 19일 우리 광주 전남 문화유산연대가 이렇게 시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화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과정에서 어떠한 우리 문화연대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안을 우리가 시민을 향해서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형태의 호소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영은 대표님하고 정현은 대표님. 이상현 대표 세상. 옛 전남도청도 보존하고 문화전당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문화재가 훼손과 파괴 혹은 노후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역사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흔적까지도 보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은 우리 시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건축물로 원형으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28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5.18 정신은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도 5.18 정신을 근간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또한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옛 전남도청 건축물이 이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던 중요한 유적이며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해 왔습니다.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문화전당 건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추진단의 주장에 고민하는 시민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5.18 사적지가 현재뿐 아니라 후대에 큰 교육적, 기념비적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관심을 표명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도 충족시킬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별관을 보존하고 기존의 설계를 살려나갈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5.18 단체들의 합의도 기다리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여 당초 계획 안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분열뿐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크게 절망을 안겨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국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당초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존을 하면서 국립아시아 전당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옛 전남도청의 본관, 별관, 민원실, 상무관, 분수대를 포함한 일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민단체는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별청과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추진단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며 시민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시민 제안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을 지속시키지 않고 봉사가 곧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광주 전남문화유산연대, 서울문화유산연대, 대경문화유산연대, 부산문화유산연대, 구미문화지킴이 이상입니다. 옛 도청 별관을 보존하고 전당의 원만한 공사를 위한 시민 제안안. 시민 제안안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숙고한다. 2.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세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방안을 찾는다. 3.
기존 설계안에 내재하는 5.18 정신의 계승과 그 소통을 개념을 하는 설계자의 정신을 우선 존중한다. 4.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문화전당 건립 사업은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고 향후 광주 발전의 발판을 이룰 수 있음을 숙고한다. 5. 이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보존하기에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도시적 차원에서 문화전당과 도청 광장과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깊이 검토한다. 6. 금남로와 도청 광장이 새로 조성되는 문화전당 안으로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은 없는지 깊이 모색한다. 7. 현실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그동안 건축과 도시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광주 시민들에게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전 세계 민주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물의 일부를 손상하더라도 그 손상 부분이 도청 광장과 문화전당 내부를 이어주는 소통의 문이 된다면 양측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양측에서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물러나 좀 더 냉정을 찾고 더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털어주며 나머지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밤을 지새며 자료를 검토하고 기술적 문제와 싸움을 하면서 이 같은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방안은 시민 제안 안이라고 명명하고 그 영상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시민 제안안의 주요 내용. 시민 제안안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관 건물의 구조 안정성은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대략으로 확인되었다. 필요시 시민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건축 및 토목 구조 전문가를 통해 정밀 조사할 수 있음. 2. 기존 설계안에서 문화전당 안으로 주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고 보존 대상 건물의 일부를 희생하여 진입로의 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를 위하여 별관 부분의 중앙부 두개층을 터서 광장과 전당을 잇는 소통의 문이 되게 한다. 4. 이 문은 5.18 정신과 소통의 상징이 되는 상징 조형물이 되어 가칭 민주평화문으로 승화시킨다. 5. 이 같은 방안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여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지지할 수 있는 바닥판 구조, 즉 구조 전환도 트랜스퍼 거더를 신설하여 구조적 안전을 도모한다. 6. 민주평화문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 보강, 즉 박싱 스트럭처를 실시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소문 속에서 시민 제안안이 대강 다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도청 별관에서 영상을 통해서 차분히 여러분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유산 연대 대표인 강창석 대표와 양재민, 윤성환 대표님께서 지역 대표로서 밖에 다른 대표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이곳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방안이 없겠는가라는 것 갖다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협회 현 이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그 방안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설계 변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주에 있는 건축가가 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말짱딱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직접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주면은 자기들은 거기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많이 들어가느냐?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대답을 한 사람이 저하고 옛날에 같이 그 옆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여기서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는지 제가 봐도 도면 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소를 합니다.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갖고 설계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왜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무슨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양진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경 문화유산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양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호소를 한번 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광주 민자의 혼에 살아있는 이 도청 부지를 이 별관 부지만은 없앤다 하기에 우리 문화의 장소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광주 시민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문화유산연대 대표 임석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3시간 반 동안 여기 왔는데요. 중간 부분만 이야기를 한번 할까 정도에 과거와 현재는 공존해야 합니다. 무릇 과거 속에 현재가 소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끼워져야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과거를 안고 있는 역사적인 이곳 별관을 보기 싫다는 이유 등만으로 철거해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운행 보존을 위해 광주 시민들의 절대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조금 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건축가가 4명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도 건축가고 우리 윤석한 선생님도 건축가고 김단기 박사님도 건축가고 저 끝에 있는 신앙선 씨도 건축가이자 지금 현재 건축사업 이사입니다. 그 건축가 전문가들 4명이 모여갖고 다 뻔하게 다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왜 광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광주에 있는 뭐 전문가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 방금 말씀한 대로 이 건축가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청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 어린, 애정 어린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민 제안 안에 대해서 이 별관에서 이 다음에 곧 민원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설계 부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내 옆에서 일했던 동료라 그 사람이 설계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알았고 그리고 우규성 씨라는 사람이 서울 와서 미국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져와서 브리핑할 때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그 설계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 양반이
설계 변경 같은 저런 식으로 요청해오면은 저희는 하겠다. 아니, 우기성 씨가 아니고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정당 건립 관련해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예. 실제 설계에도 참여를 했고 그 양반이 설계 책임자입니다. 혹시 또 앞으로 10월부터 근무를 주시고 공사한다는데 앞으로 문화의 방쪽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어제부로 공사 재개를 선언을 했죠. 어제부로 공사 재개를 추진단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저희랑 비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로는 공사는 이미 재개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건축가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디자인 컨셉도 문제가 없고요. 공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듭니다. 저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한 달만 시간 주시면은 한 달 만에 설계 변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설계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자기들이 지침을 잘못 받았대요. 문화관광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지침을 잘못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화관광부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미 다 논의가 됐고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짚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우리가 무슨 여기 와서 강경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상관이 없는데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광주의 문제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이 지금 논란을 했을 때 아무 분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 지역 외에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 문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청 문제는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5.18 관련 단체만의 문제도 아닌데 왜 5.18 단체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단 간의 싸움으로 비춰지는가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 관련 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특히 광주 지역 지식인 사회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한 반응, 입술을 다물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문화유산연대라는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시민단체가 여기까지 나와서 아주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을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조금 너무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고 여기 안에 다른 문화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문화유산 부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건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존돼야 된다는 그런 바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나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꾸 물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또 그분도 이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 했지만은 언젠가는 어떤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번져갔을 때는 내가 밝혀야 될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밝힐 겁니다. 또 이에 또 다른 특별한 질문 있습니까? 시민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노력으로 시민 제안안을 제안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행동, 문화유산 연계에 따로 뭐 계획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제안안을 공개하고 그 제안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추진하는 측에서 그 제안안에 어떤 부분이 가치가 있고 혹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이 좀 가능 있거나 기타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토론회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공개 토론을 통해서 밝혀진 해명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철거 보존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거를 역사유산으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마무리 그런 그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연대에서는요 이번 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상을 만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의방문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안까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시민 제안 안으로서 오늘 발표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이 더 의미 있고 또 호소력을 가진다. 그러면 더 세세한 구체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또 민원실에 가서 이 영상에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할머니 여기 뭐로 오셨어요? 우리 도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죠. 할머님도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 도청을 굳이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뭔 소리야. 우리 자녀들이 다 저기서 다 죽어갔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러고 나서 왔죠. 우리가 여기서 별스럽게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그런 것이죠. 본관과 별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별관에 중앙부를 펴서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를 그쪽으로 소통의 문을 형성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전당에 그 경사로 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하 2층 레벨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 이제 경사로 램프웨이라고 그러죠. 저 램프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뒤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그리진 않고 덩어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아트리움이 보이죠. 파란색이 아트리움이었습니다. 경사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보는 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에서 광장을 내다봤을 때 저렇게 보이고 분수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 그 문의 양측에다가 5.18을 상징하는 그 조각을 설치한다거나 구조를 설치해서 했을 경우에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런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광장의 모습입니다. 나무도 심지 못하고 가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건물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분수대에서 바라볼 때 모습을. 이것은 지금 현재 모습이죠. 여름에 촬영된 모습인데 어디가 흘려나갈 철거 논란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어디가 본관이고
민원실은 어디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마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 건물을 입체적으로 공중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모델링 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듯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물을 모형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한 작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공중에서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가깝게 클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구성이 민원실에서부터 본관, 별관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이고 이렇게 보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또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클로즈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따라서 이 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이고 추진단이든 우리 모든 시민들이든 이게 합리적인 안이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도 않고 설계 변경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뭐 요즘 말로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가 밤을 새어가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건물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장이 보이고 그다음에 분수대가 보이고 그런 이제 형상이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쉽게 깔고 지금은 그 본관과 경찰청 건물 사이에 이런 사이에 낯뜨린 부분이 보이고요. 이렇게 너무 클로즈업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본관 앞으로 왔죠. 본관 앞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것이 이제 이런 안이 저희는 기술적으로나 뭐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거나 설계 측면에서 따질 때 전혀 무리가 없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요거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양쪽 다 크게 손해 가지 않고 조금씩 양보한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추진단 쪽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치 위에서 보는 그 평면도 없습니까? 평면도는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데 배치도가 되겠죠. 평면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배치가 우리 뭐 아파트 단지 높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그런 모습이 이제 되죠. 이거를 조금 이제 좀 똑바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죠. 떨어지다가 하러지면 밀어볼게. 그거는 기술이 왜 그 자리를 꼭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그게 없다고 생각. 지금 현재 안에서는 없는 건데. 이제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별관 철거하려고 하는 별관 건물을 없앤 형태는 저런 모습입니다. 철거하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철거하면요. 철거해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싫어져. 그대로. 저렇게. 보존을 해야 되나. 절대 철거 못합니다. 별관. 절대 벽돌 한 장도 없어지면 안 돼요. 없애면 저렇게 보이고 또 만들어 놔봐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놔보라고. 여기다 만들어 놔라고 이제. 우리 거기다 집을 열놓고 해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그러면 우리 목숨을 걸고. 아니요, 보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요. 훨씬 더 멋있구만. 그냥 붙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 별관 건축물을 제거했다가 다시 또 복원했다가 한번 그렇게 전체 해보겠습니다. 다 넣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별관 다 넣은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건물이 철거됐을 때 모습입니다. 건물이 철거됐을 때, 건물이 철거되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있으나마나 강주에서는 어설픈 웃음거리가 돼야 볼게.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웃음거리요. 별관 건물을 철거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훼손 안 시키고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별관 건물을 집어넣고 철거하지 않고 다시 또 별관 건물을 보존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이거는 본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앞에 게이트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보존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게이트 문을 갖다가 살리면은 어떤 모습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안 되겠구만. 띄어내도 안 돼. 그대로 놔. 너른 땅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셨은 게 더 이상 뭐 우리 흔히 신앙순 소장님
먹고 반찬만 먹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머니 만족하세요? 예, 저래야 우리는 만족이죠. 해야 돼요. 그거는 보조한 것이 만족하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쥐하로 안 걷을 것인데. 야, 형님 갑시다. 우리는 쥐하로 안 걷어 지키려니까. 각자 의견이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절대 보존입니다. 절대 아주.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광고도 없고 이런 게 많이 되겠어요. 뜨는다 가면 다 지켜 아주. 우리는 백돌 한 장도 양보 못해요. 끝까지 보존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양으로 죽은 놈을 살려놨는데 더 이상 뜯으면 안 돼요. 감귤 맥을 뜯어버리고 세계에서 알아준 데를 뜯어버리면 이것이 보존될 것이 없고 민주화를 완전히 우리 자식들 제2차 또 죽여본 이체요. 이렇게 살려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리고 그만해 주세요. 한 외친 사람 가슴 심정을 듣고 말아주세요. 절대적으로 손대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살려주라고. 전 세계에서 나서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나는 할 때 손 하나도 대지 말고 보존하고 그만 해주세요. 배불려서 10달 배불려갖고 난 자식들을 희망 살았으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폭불 끓고 살아가는데 이제 또 이중으로 또 죽이는 것인게 그 한을 풀어주려면 보존해야지. 또 절대적으로 손대면 안 돼요.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데인데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여기 찾아오소. 민주화 성질을 보고 민주주의 일본지를 보고 찾아오는데 도청인데 도청을 손대면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망신이에요. 절대적으로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아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쉽지만은 그런 세계적 망신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전 그 공대에서 뭐 3분의 철거 그런 잠시 나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건물을 원형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키는. 제가 봐서는 우측에서 흐르니까. 건물은 일단 볼륨이 살아있으면 전체적인 폭과 높이가 살아있고 구조가 유지가 되면 그 건물은 원형이 사선척에 일단 돌격이 살아있습니다. 1, 2층을 지금 철거 포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문을 만들어서 일단 문을 만든다고 한다면 가령 이것이 별관이 진짜 더 의미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분이 혼전했던 곳.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아시아로 우리가 진출한다. 아시아 문화 정당으로. 그러니까 5월을 극복해내고 의미 좋은데요. 그리고 5월의 의미를 담아가면서 이 문을 통과하면서 아시아로 우리가 나간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진짜 우교수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하고만. 우교수요, 우교수. 나하고 연석이가 밥 먹었는데도 다 이야기. 가운데 설계 지침이 나갔습니다, 설계가 이제 나갔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나는 그것을 주장할 줄 알았더만 안 해보더라니까. 우교수 씨뿐만 아니고 건축을 하는 기본적인 또 소양 있는 사람은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건축가라면 기존에는 건물을 부순다는 생각을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